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술이 너무 좋아를 쓴 보라차라고 합니다. 책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약간 그 긴장되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나는 재미없는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저는 외롭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책 속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김소연 작가님의 나를 뺀 세상의 전부입니다. 제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나도 정말 이런 글을 언젠가는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건 뭔가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작가님처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더 다정하고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그런 내가 묻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돛담배라는 창작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작가님께서 출산을 하시고 계속 못 나오고 계세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저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 책을 무엇보다 작가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동안 못했던 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집에 식물을 들여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물을 매일매일 봐. 그래서 진짜 미세한 변화도 저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잔재미로 약간 조금씩 이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 이 거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와의 추억도 천천히 생각해보고, 좀 미웠던 부분도, 아, 그런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 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그동안 가질 수 없었던 시간들을 한번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느질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인천시민 김선아입니다. 네, 남편 최명길입니다. 네, 아이 최시화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책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읽은 책이 별로 없었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 책을 읽는 게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살 이후에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 혹은 또 찾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 책을 즐겨 읽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두더지와 들쥐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책을 펼치면 알록달록 예쁜 그림 속에 재미난 두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봄을 맞아서 들쥐가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두더지에게 말하는데요. 두더지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그림 그리러 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두더지가 마음으로 그릴 수는 있겠는데 난 색을 고르지도 못해 라고 하니까 친구야, 화가가 그리는 색은 언제나 오라 라고 들쥐가 응원을 해줍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정성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친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두더지와 들쥐 같은 친구는 제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못 그려도 낚시를 좀 못해도 사랑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도 사랑 고백을 하기가 좀 어려워도 이거를 신경 쓰지 마, 그런 것 좀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는 한편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닮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두더지와 들쥐처럼 저에게도 취향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오래된 벗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두더지를 산들이 챙겨준 들쥐처럼 그 친구는 저에게 들쥐 같은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를 생각하며 오랜 시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점을 고맙다고 말해주면서 이 아름다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니 자유롭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만나기가 어려우니 진짜 보고 싶고 그리운 게 뭔지 생각해보는 한 해였어요. 되게 움츠러드는 생활 속에서도 저는 제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왔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와. 와! 드디어 끝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공방 호작담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가구도 만들고 있고요. 글도 써서 책도 만들고요.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것들이 다 되게 다양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재료가 다를 뿐 항상 이야기를 짓고 있다. 이야기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면 사실 뭐 마음의 양식이라는 흔히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창작을 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디어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되게 병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보고자 요행을 바랬죠. 그렇게 계속해서 보던 것들이 지금은 습관이 돼서 어떤 일상의 도피처도 되고 좀 더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려서부터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롤링페이퍼 아니면 학기 말에 학급 문집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는 항상 뭐 점잖다, 착하다 같은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되게 무미건조하고 색채 없고 개성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마침 이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책인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색채가 없는 사람이다, 그다지 개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소설의 내용은 되게 길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성이 없는 사람은 없고 다만 표현되는 방식, 표현되는 순간이 다를 뿐, 그래서 어떤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이 글은 되게 읽는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저처럼 공방을 하고 있고 창작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늘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걸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지, 아니면 어떤 걸 만들었을 때 더 나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책처럼 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힘든 한 해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무척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좀 몹쓸 습관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면에서 찾아요, 원인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진짜 오직 코로나 때문이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인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이고요. 그래서 뭔가 자책하지 않는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 도서관의 책동네 회원이고요.
세상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옷 고르는 시간보다 책 고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독서 생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라는 박준 시인의 산문집이에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그렇게 삶이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남들보다 좀 없이 사는 거에서 오는 어떤 서러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셨던 바일 것 같고요. 또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좀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 이제 책에서 나오는 대로 나는 왜 나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이제 자책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책을 펼쳐보시면 책에서 선생님의 이렇게 목소리를, 음성을 빌어서 사는 게 힘들지, 낯설지,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지 않냐,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이제 어머니의 음성을 빌어서 배추는 먼저 올려보냈으니까 시간 나면 너 좀 내려와 안아줄게 이러면서 따뜻하게 많이 이렇게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드신 일 있을 때 한번 펼쳐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울 일 되게 많은데 운다고 또 달라지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울어주면 조금 덜 창피하고 좀 힘도 나고 할 테니까, 이렇게 작가가 전하는 말들이고요. 또 더불어서 누군가 이제 걸려 넘어져 울고 있을 때 그때 또 나는 잘 피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친구 유이한테 책을 보내주고 싶은데요. 그 친구가 암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병원 진료를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들어왔다가 잘 못 가기도 하고, 지금도 또 이제 거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있을 곳이.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일 텐데 힘든 내색 안 하고 지내고 있는데 좀 혼자서 너무 삭히고 있을까봐 그 친구한테 위로의 책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코로나 시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고 지나가고 돌아서서 웃을 수 있도록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도둑 동아리 회원 이초윤, 이규리, 황현설입니다. 제가 책과 관련이 깊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책이 집에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고, 좋아했던 이유는 4학년 때 해리포터 영화를 아주 잠깐만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해리포터를 진짜 집에서 막 사달라고도 하고 선물로 해리포터 책 받고 정말 그렇게 열독해서 읽었는데, 그 이후로 책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제 친한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비슷한 사정의 주인공이 나온 책들도 찾아 읽으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또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문학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이 체리새우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고, 이 책에서 주인공이 자신만의 블로그로 그런 교우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한 해를 다 보내게 되면서 다들 힘들고 아픈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인 저도 많이 힘들고 했지만 또 다른 분들도 과거에 대한 그리움, 저희는 뭐 현장 체험학습도 못 가고 반 친구들이랑 거의 얼굴도 잘 모르거든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 힘듦을 다 같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서로 다 같이 이 일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니까 다 같이 그리고 당신이 모두가 이 일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체리새우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저한테 다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주면은 이 책에서 주인공과 공통점도 많고 공감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제 초등학교 때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나열중 책도둑 동아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초윤, 이규리, 한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강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80권짜리 동화책 시리즈를 한번 사주신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프랑스 혹은 뭐 어디 이제 유럽에 있는 뭐 크리스마스 마켓을 뭐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지중해로 이제 휴가를 가는 가족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이국적이고 어린 저한테는 뭔가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책들을 보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대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제 고민과 방황을 하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법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서 미래의 나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래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위로도 필요하고 그랬던 겨울 같은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책은요. 철학자 김진현 교수님의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하루하루를 다른 시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매일매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죽음을 이제 눈앞에 마주하고 있으면 의연해질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사실은 그 죽음을 이제 인지하게 되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 그리고 이제 책에서 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갈대 꺾어지듯이 이제 툭툭 감정이 꺾이는 순간들이 많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이제 느꼈는데 반면에 그런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는 삶이구나 라는 그런 큰 울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은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제 친구입니다. 올해 결혼하신 분들이 특히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도 이제 식을 2번을 미루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11월 29일인 어제 이제 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았다고 대신에 그만큼 어렵게 이제 맺어진 인연과 또 결혼인 만큼 앞으로의 앞날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김진영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이것을 이제 올해의 모토로 삼고 남은 이 겨울을 안전하고 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대미술 작가이면서 그림책 작가인 고진희 작가입니다. 현대미술 작가로는 10년 정도, 내년이면 10년 차이고요. 그림책 작가로는 올해 2020년에 처음 섭순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을 찾아가는 거를 좋아해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북국서점을 찾으면서 이 매력을 알았고 여행을 다니게 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책방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작은 책방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작년 말에 조금 일이 너무 많아갖고 좀 과로해가지고 심적으로도 몸도 좀 지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강화도로 여행을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책방인 딸기 책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생각지 못한 그림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비에도 지지 않고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힘들었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차분해지고, 그리고 뭔가 지쳐 있었는데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지쳤던 이유가 사실 제 본업인 현대미술 작가 일의 생활을 제가 10년 가까워지니까 약간 염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림책 작가로서 나도 한번 활동하고 싶다라는 꿈을 준 책이 또 이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랑 좀 친한 작가님인 노채영 작가님께 이제 늘 같이 같은 업종에 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의 힘듦을, 나의 일상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고마운 분이셔가지고 노채영 작가님한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정말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1년 내내 12월까지 코로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수업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데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심리적인 영향은 굉장히 컸어요. 이게 우울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울함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웃들에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작업실이 있는 이 불포천에 위치한 뭐 서점이나 다른 작가님들, 공방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의지를 했기 때문에 1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형작가 뽀얀비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원래 잘 읽진 않았어요. 근데 계기가 있는데, 애를 낳는데 그 전에는 육아책을 주로 읽다가 아이와 같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저 스스로가 이제 책을 찾아 읽게 된 케이스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약간 포인트 지점이 된 것 같아요. 책을 찾아서 읽고 나 스스로가 찾아서 읽고 추천도 하고, 그런 생활을 지금 한 7년 정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아이들 관련 책이나 그런 걸 읽으면서 당시에 내가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지금 내 아이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고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좀 더 좋은 책을 읽고 싶어서 찾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막어린 마이 작가의 종이인형 5자매라는 책인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내 가슴속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스르르 녹는 느낌을 느꼈어요. 이 작가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용기나 뭐 경험, 지혜, 이야기, 아름다움, 유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작가가 잘 쓰거든요. 근데 상을 2번 받은 작가인데 그 필력으로 되게 재밌고 자연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게 녹여냈어요.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안재선 작가님. 두 남자아이들과 육아하기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책과 함께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정말 느닷없는 코로나 시국에 제일 힘든 분들은 다 힘드시지만 육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5자매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손을 놓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서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느꼈고, 저희 지금은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아마 전과는 더 다르게 되게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독서생활자 박민지입니다. 제가 책에 빠진 계기는 누나들이 해리포터를 읽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읽었다가 빠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재미있어서 읽는데 누나들이 읽던 거를 계속 읽으니까 책이 달아서 뭔가 좀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새 거 좀 사줬으면 합니다. 제가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난다니까 컴퓨터로 이제 같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엄마랑 다퉜고 이제 엄마가 컴퓨터를 못하게 하니까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외로운 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많이 된 이유가 해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이제 이모네에서 구박받으면서 살고 점점 마법 세계에 가면서 친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읽고 뭔가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누군가에게 준다면은 제 학교 친구인 서광우라는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싶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주는 이유가 있다면은 약간 같이 많이 놀기도 하고 계속 잘 지내고 싶어서 중학교 떨어져도 책 읽고 공부 많이 하라고 주고 싶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싫기도 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모두가 힘내서 극복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날을 기약하면서 끝까지 잘 버티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동네 회원 이현동입니다. 이제 책을 연간 한 100편 목표로 해서 읽게 된 것은 한비아 선생의 지도 밖으로 행국가나 행군나라 그 보면 그 사람이 월드비전 구호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1년에 100권 읽는다고 그래서 저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100권 도전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100권 넘게 읽어왔습니다. 이제 저희 나이가 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친구 주위에서 이 나이에 책 읽어서 뭐 하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김정은 교수의 책에 보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그런 책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최고로 잘한 노후 준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그때 당위성을 그 사람 책을 통해서 확보하고 지금 아주 재미있게 책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래 좀 책, 계기 같은 책도 많고 그런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최진석 교수가 지으신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 자기만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가서 삶을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나를 부정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 삶의 본질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죠. 이 책을 이제 제 자식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집에서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전에는 도서관에 나오고 그랬는데 도서관도 자꾸 이제 클로징 되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빌려서
집에서 책 읽거나 도서관에서 책 읽거나 책 읽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있으나 없으나 책이 있어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재미있게 책을 즐겼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것은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책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삶을 살아가면 코로나 이상 없이 잘 견뎌서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하고 같이 코로나를 전부 이겨내서 새로운 삶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